수술을 앞두고 환자의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김학선 교수. 그 선생님들하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냐 그런 거 한번 체크하는 거죠. 척추질환 명의로 유명한 그는 3년 전 아주 아찔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언뜻 좀 궁금한 게 네. 손목 터널 말고 발목 터널 증후군은 없나요, 교수님? 손보다는 빈도가 적지만 네. 발목도 비슷한 구조로 지나가는 반몰. 오전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출연했을 때 일인데요. 이렇게 몸 뒤쪽에다가 깍지 진행자의 질문에 껴주시면서 답변도 잘하고 너무 체조 무리해서 동작도 진행하시지는 잘 따라하면서 마시고요.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오른손 김학선 교수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더니 혈액순환을 도와주면서도 전신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동법입니다. 의식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이제 생방송 중에 네. 긴급한 상황이 좀 네네네. 발생을 했는데요. 생방송 중 벌어진 응급 상황에 사람들의 걱정과 관심이 김 교수에게 쏟아졌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엉덩이부터 떨어져서 안 다쳤네. 쓰러지는 순간만 말고 빼고는 다 기억하죠. 일반 사람들도 약간 흥분이 되면 얼굴에 좀 땀 나고 배가 좀 아픈 게 있을 거예요. 일반인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 전에. 심하게 그런 경우에는 배가 많이 아프고 그래서 쪼그리고 배가 아프네 그러고 한 1, 2분 있으면 괜찮아졌어요. 근데 그날은 생방송이잖아요. 그 생방송에 카메라가 돌아가면 못 앉잖아요. 그래서 잠깐 조금만 버텨야지 그랬는데 쓰러진 거죠, 저는. 마치 나무 토막처럼 쓰러지는 모습에 모든 사람이 놀랐는데요. 바닥에 쓰러지자마자 바로 눈을 뜨고 의식을 되찾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응급실에 와서 이제 뇌 CT 찍고요. 그냥 뇌 MRI고 뇌 혈관 촬영하고 심장 초음파 뭐 다 웬만한 거 다 했죠. 결과는 뭐 다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죠. 근데 그 당시 내가 이게 미주신경 반사인지 알았으면 나가서 잠깐 앉아 있다 오면 됐죠. 근데 제가 그때까지 이게 미주신경 반사인지 몰랐다니까요. 한번 크게 실신을 경험한 후 그에겐 새로운 습관이 생겼습니다. 실신을 유발하는 탈수 상태가 되지 않도록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겁니다. 이 정도면 한 150cc 되겠네. 자고 일어나자마자 250cc 한 컵을 마시는 걸로 해요. 약간 탈수돼 있고 약간 피곤하고 업셋이 되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일이 있으면 살짝 와요. 그러면 이제 알죠. 이제 난 앉은다. 앉으면 되니까요. 실신이 일어나기 전에는 몇 가지 전조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나씩. 가슴이 답답하거나 속이 메스껍고 식은땀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색이 창백해지고 눈앞이 흐릿해지면서 결국 쓰러지게 됩니다. 이처럼 미주신경성 실신 직전에는 뚜렷한 신체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전조 증상을 느꼈다면 즉시 앉거나 누워야 2차 부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신은 평생 동안 약 40%의 사람들이 한 번 이상 경험하는 흔한 증상입니다. 가족 대부분이 실신을 경험했지만 자신은 한 번도 실신해 본 적이 없다는 69살의 김경희 씨. 고혈압이 있어 더욱 실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 달 전 경희 씨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실신을 경험했습니다. 냉장고 앞에서 그냥 이렇게 쓰러지더래. 응, 그냥 뭐 이렇게 주저앉고 뭐고도 아니고 무릎도 굽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무통처럼. 생각은 나세요? 안 나요. 그냥 문 열은 것까지밖에 생각이 안 나. 근데 크게 다치진 없으셨어요? 근데 머리통에 혹이 이쪽하고 두 군데는 났는데 괜찮아요. 냉장고 문을 연 이후의 기억이 전혀 없다는 경희 씨. 과연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집안에 장모님 이제 실신, 그다음에 처제, 여자 셋이 실신했는데
우리 집 사람은 실신 안 한다고 이제 나는 괜찮구나 그러고 있는데 70대 가지고 엎어진 거야. 어떻게 뭐 이상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없을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 실신은 질환이 아닌 하나의 증상이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희 씨의 실신 원인을 찾기 위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평가하는 자율신경계 기능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중 기립경 검사는 환자를 70도 각도로 기울인 상태에서 혈압과 맥박의 변화를 관찰해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인한 실신인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자, 경희 씨가 실신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혈압이 이제 처음에 누웠을 때 좀 높기는 했어요. 네, 179였는데 이렇게 일으켜 세우자마자 144로 확 떨어졌어요. 기립성 저혈압이 확인이 됐어요. 눕거나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면 혈액이 순간 하지로 몰립니다. 이때 기립성 저혈압이 있으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어지럼증이나 실신을 겪게 됩니다. 기저혈압이 높은 상태에서는 약보다는 비약물 치료로 하는 게 맞아서 생활 습관을 그렇게 천천히 몸에 적응할 시간을 준다고 생각하면서 하시고 누웠다가 일어날 때나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날 때 갑자기 확 하면 안 되고 천천히 이게 근육이 약간 펌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머리 위쪽으로 피를 보내주기 위해서 얘네가 펌프 작용을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운동 같은 거 유산소 운동도 좋고 하지 근력 운동 이런 거 꼭 잘 해주셔야 되고 아니 요새 너무 더우니까 집에서 그냥 자전거 타기부터 먼저 하고 약간 둘레길 좀 걷고 그래야 돼. 다리가 힘이 있으려면. 동네길 유산소가 좀 부족해. 미주신경성 실신의 뚜렷한 치료법은 없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퇴근 후 저녁 시간. 매일 1시간씩 동네 공원을 걷는 윤지현 씨.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운동은 퇴근하고 여유 시간 있을 때 뭐 뛰거나 격렬한 건 하지 못하지만 그냥 산책 정도는 하려고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몸의 스트레스를 제가 잘 해소해야 뭐 그러한 증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 작년 12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지현 씨는 갑작스러운 실신으로 응급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자중증에 현기증이 왔는데 이제 이상하다. 술을 안 먹고도 이렇게 사람이 어지러울 수가 있나?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화장실로 가다가 화장실에서 쓰러져가지고요. 어디에 부딪혔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머리에 피를 흘린 채 발견됐어요. 정신을 차렸을 땐 얼굴이 온통 피투성이었고 찢어진 부위를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이마에는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기역자로 찢어졌는데요. 좌우 한 1.5, 세로 가로 세로 1.5 정도? 사람들이 뭐 뇌진탕 뭐 이런 거 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되게 양상이 좋으시다고 병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예기치 못한 실신으로 크게 다친 이후 지연 씨는 원인을 찾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졸도 원인에 대해서 검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은 이제 초음파, 심장 초음파에서 심장 기능에는 특별한 이상은 없었고요. 특별한 부정맥 소견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절적으로 심장에 특별한 이상이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기립경 검사하는 거 되게 힘드셨죠, 그죠?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미주신경성 실신이 실제 진짜 있으신지 아닌지를 이제 확진할 수 있는 검사거든요. 그래서 그 검사에서 확진이 되셨어요. 이게 이제 혈압이고요. 이게 맥박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혈압이 탁 떨어지고 맥박도 급격하게 이렇게 저하가 되거든요. 이때 아마 그 평소에 느끼셨던 그 전조 증상을 느끼셨을 거예요. 특별하게 아주 딱 뚜렷한 치료법은 없고 좀 조심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제일 중요한 점은
그런 증상이 유발되는 상황을 환자분들이 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주 번잡한 지하철이라든지 아주 사람이 많은 백화점이나 마트를 좀 피한다든지 피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어지러움과 메스꺼운 전조 증상이 눈앞이 뿌얘지고 그런 전조 증상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전조 증상이 생겼을 때 빨리 가능하면 자리에 주저앉거나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옆으로 기대서 눕거나 혹은 다리를 이렇게 꼬아가지고 근육에 힘을 꽉 주면 혈압이 이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실신을 이제 예방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실신이 어떤 질환인가요? 실신 또는 다른 말로 기절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깨어있게 하려면은 뇌로 혈액 공급이 돼야 되는데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돼서 일시적으로 의식이 소실되는 것을 실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트레스풀 상황에서 이제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거든요. 교감신경이 흥분되게 되면 미주신경이라는 부교감신경이 그 교감신경을 억누르려고 보통은 정상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이 과하게 반응하게 되면 혈압이 낮아지거나 맥박이 느려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실신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면 이 미주신경성 실신 이게 흔히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미주신경성 실신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실신 자체로는? 네, 그래서 양성실신이라고는 하는데 이 쓰러질 때 그 주변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딱딱한 물체가 있다든지 모서리가 있다든지 했을 때는 머리를 부딪혀서 2차적으로 안 좋은 경우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삶의 질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분은 주로 이 중앙 부위가 다 망가져서 오세요. 이마, 코뼈, 그다음에 치아, 턱뼈. 여기가 이제 부러져서 오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모서리에 잘못 부딪히면은 그거로 인해서 뇌출혈 또는 사망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실신을 한번 경험하신 분들은 왜 내가 실신이 일어나는지를 꼭 아셔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지를 아셔야 되고 이걸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꼭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실신이라는 게 생각보다 주변에서 자주 있고 많이 발생할 수 있겠다 싶은데 이게 좀 가볍게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좀 주의해서 지켜봐야 될지. 네. 제가 항상 환자분들이 오시면 말씀드리는 거는 이 실신의 원인이 뭔지를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로병사의 비밀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 실신의 원인이 정확히 병원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들으셨는지. 왜냐하면 열에 한 2명 정도는 심장 원인성 실신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심장 원인성 실신은 걸어다니는 폭탄이라고 말씀드려요. 그건 뭐냐면 실신으로 나타났지만 첫 질환병은 그렇지만 나중에 돌연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신하고 돌연사의 차이는 실신은 자기가 쓰러졌다가 스스로 풀풀 털고 일어나는 게 실신이에요. 근데 쓰러졌는데 못 깨어난다. 그게 돌연사입니다. 그리고 쓰러졌는데 운 좋게도 주변에 지나가는 행인이 뭐 심폐소생술이든 뭘 해가지고 소생이 됐다. 이거는 돌연사로부터 소생이라고 합니다. 실신은 일어났기 때문에 양성이라고 생각되지만 그 실신 자체가 정말 미주신경성 실신으로 인한 양성 실신인지 아니면 숨어있는 심장 원인성 질환 때문에 오는 실신인지는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